그 지난 17일에 그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일단 주요 내용 하나하나 일단 제가 볼게요.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전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 기억나시죠? 그걸 네. 지정을 했었는데 그 지정하는 개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강남이랑 잠실 쪽하고 또 영동대로 이제 그 개발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새로 지정을 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왜 한 거래 근데?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이제 개발이 일어나면 음. 그 이제 투기 음. 수요가 이제 몰려들까봐 음. 거기다 이제 뭔가 땅을 사든 뭘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 허가를 네, 그 신고가 전에는 아니라. 그냥 주고받고 했는데 네, 허가를 네, 네. 받아야지만 매매가 가능하다. 네. 작년에 12월 달에 했을 때도 뭐 핀셋 규제라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찝었더니 뭐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전체적으로 뭐 9억 미만 아파트들 뭐 3억 이상 아파트들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올랐지. 이번에도 해놓고 다시 또 어디에요? 그 규제를 또 이번에 안 한 데가 김포하고 파주. 파주? 거기가 또 이제 또 오르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호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 정도뿐인 거니까 딱딱님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생각 나더라. 근데 또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느낌으로는 계속 뒤쫓아가는 뒤푹치는 느낌은 그치. 되게 많이 강하고 이번에 뭐 영털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 법인들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강하게 물리게 하겠다. 뭐 3%인지 5%인지 해서 바로 그러면 그 얘기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지가 되고 또 이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주택을 처분했을 때 전에는 그 법인세에 추가로 이제 더 내는데 10%였던 거를 2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전에는 이제 각자 이제 법인이랑 개인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또 이제 6억 공제가 있었어요. 6억을 공제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 없앴고 법인이 2주택 이하를 갖고 있으면 3%로 일괄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2주택은 4%로 무조건 일괄로 딱 고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법 7년 그러니까 8년 갖고 있었으면 그 양도세도 면제해 주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8년인가 갖고 있으면 양도세 면제해 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그대로 두고 법인세만 좀 건드린 모양이네. 일단 법인 그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됐고요.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번에 수도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만약에 조합원을 입주를 하려면 신청을 하려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의무 사항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저거 안 준다는 거지 세제. 그렇죠. 대신 이제 자격 요건을 만약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감정 평가를 받고 그 이제 현금 결과에 청산해라. 따라서 주냐 마냐가 이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재건축 박원순 씨 때서부터 이렇게 꽉 잡아놨는데 모르겠어요. 그 오르든 말든 그냥 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35층으로 제한할 것도 없이 60층으로 올리든 70층으로 올리든 다만 저긴 거지. 원래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를 짓게 하면 공공 물량을 일부 5%인가 10%인가를 임대일 때. 떼서 임대로 해서 그 돈까지 이제 개발 환수금에서 그거를 녹여서 한다라고는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층수를 정확하게 자기네들 아니면 막말로 지금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해야 되라고 하면 15층짜리로 다시 새 거 줘. 니네 돈 내고 극단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재건축이 안 되지. 그치. 일본이 그러지 않나요? 오래된 집들 그 사는 사람들 돈이 안 돼서 그래. 새로 짓고 싶어도 짓질 못하잖아요. 못 짓지. 아니 우리 동네가 딱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동네 32년 됐나? 33년 됐는데 아파트 재건축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 동네도 그래요. 그 만수 그 이제 보면 주공 아파트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짓지를 못해요. 30년 넘었어? 거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 짓지. 그러니까 새롭게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면 20층짜리로 지어서 새롭게 그 10층의 그 주택을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을 일부분 갖고 그렇죠. 내가 또 부담금 그나마 요즘에는 부담금이나 생겨서 다행인데 2000년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아예 부담금도 없었지. 없었어. 또 그때는 분양이 잘 됐으니까 지으면 팔리는 때였고. 그래서
글쎄, 뭐 나는 내가 그쪽 가서 살 일도 없고. 사실 그 분양권 안 주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집을 물론 2년이 안 된다고는 해도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 다시는 무조건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 될 수는 있지. 나는 가장 문제가 지금 21차라고 했잖아.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말로는 22차라고 뭐 1차, 하더라고. 2차 뭐 그렇게 다 되는데. 합치면 22차고 뭐 빼면? 주거 로드맵 빼면 21차고 막. 그러면은 어찌됐든 많이 했네. 세 달에 한 번씩 2.5개월 세 달에 한 번씩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재건축을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돈이 없는 그 단지, 예를 들어 15층짜리 단지야. 그거를 정부에서 싹 사서 20층이나 30층 지어. 대신에 거기는 무조건 다 공공임대. 그렇게는 못 하나? 거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그렇게는 안에 할 수가 없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 살게 해줄게.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죠. 합의를 보면. 그러니까 합의를 보면 할 수 있지. 근데 그- 가격이 합의가 안 돼. 가격이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으려는 놈들은 제끼고. 그게 제껴지잖아. 알바끼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껴지지가 않아. 만약에 다 합의 받다 치면 그래서 그럼 할 수 있지. 치면 여기서 그러면. 일치단결 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싹 팔아 지어줘 살 수 있게 해줘 공공임대로 그것만 보장돼서 이번에 산다. 그와 비슷한 제안이 하나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 어떤 이번 거? 대책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그 제안인지 그런 게 얘기 한번 나왔었던 게 만수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싹 사들여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새로 자기네들이 LH 통해서 지은 다음에 원래 집주인들 주고 나머지 것들을 뭐 저렴하게 다시 판매를 한다는 임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안 같은 게 나왔었는데 바로 두드려 맞았지. 그 누가 찬성을 하냐? 왜냐면은 그 결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결국 전체 그 대지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살아서도 그렇고 임대를 이미 해주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만수르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다 자기 이익에 기반해 두고 삶을 살아가고 그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이 팔자고 칠려는 놈들이 들어있는 단지는 안 되겠지만 그치. 그냥 단순히 낡은데 아까 만수 모식이 있다. 그런 단순히 낡아가지고 이미 게임 끝난데 땅은 있는데 있잖아. 그런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주공 아파트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 아닌데. 그치. 완전 여기 다 싸가지 되지 뭐. 작살나게 끝. 아니 그러니까 네. 반대로 그렇게 노후되고 낡은 데를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아니면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이사를 가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눌러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사는 건데 반대로 그거를 주거복지란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정부에서 그걸 새롭게 지어서 그 사람들도 소득층도 다양할 거고 연령대도 다양할 거란 말이지. 그거를 다시 나라에서 새롭게 예쁜 집을 지어서 제공을 한다? 그럼 무슨 근거로? 주거복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맞아. 하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더 오래된 아파트들을 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재건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진짜 이제 안전 문제로 살 수가 없는 데가 돼. 근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그냥 이사를 가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 그냥 살면 불법인데 그냥 사는 거야. 그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일로 들어와.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공동화돼 버린데 오, 슬럼 되는 거잖아. 그 영화 프랑스 13지구 뭐 이런 거 얘기 같아. 한국도 사실 이제 그런 단지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 생길 수도 있어. 10년 정도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팔자 고치려는 건 그러니까 이 재건축 문제가 재건축으로 팔자 고치려는 인간들이 있고 정말로 새 아파트에 살고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수요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서울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오르고 막 뭐 난리가 나는 거거든. 주변으로만 돌고 딱 그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멸실 수요가 기존에 이제 낡은 아파트들을 이제 새로 지으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또 수요가 그 멸실 수요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공급도 막혀 있고 이제 수요도 막혀 있고 지금. 한 10년 진짜 10년 20년만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거 이제 텅텅 비든지 어떻게 될 건데 비고 낡아지는 거지. 그 동네가 되는 거야 여기도. 아니 그 그치, 구로에 가면 있지 않아요? 구로에 40년 된 아파트 그 구로역 근처인가? 거기 서울 보면 중심부에도 있어. 용산 이런데. 아 용산에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엄청 그런- 오래된. 제일 오래된 거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 용산 그 언저리잖아. 어. 그치? 내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딜레마가 있어. 내 스스로도 50 넘어가기 전에 애들 더 크기 전에 방 애들 하나씩 주고 새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새 집에 살고. 언제 살지?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도 우리도 집 사서 집도 좀 꾸미고 그렇게 좀 살지. 애들 다 크고 우리 늙어서 집 꾸미고 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맞는 얘기거든. 왠지 슬프다. 나. 그러면 앞으로 50달러 나 몇 년 안 남았잖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새 집을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서 살아야지. 지역을 쭉 보면 여기서 살면 출퇴근은 어떻게 하지서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제 맞아요. 극복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막 이제 생겨나잖아. 그러면 다시 귀결되는 게 일단 최대한 버텨서 그냥 여기서 계속 전세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참 그래. 진짜 집 문제 생각하면은 많이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일산에서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일산으로 이제 나갔는데 직장이 강남이야. 그러면은 출퇴근만 해도 GTX 해준다잖아. 일산 강남은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지.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도 있고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새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세. 맞아. 특히나 이 새로 이렇게 결혼 시장에서 진입하는 이쪽에서는 어쨌든 그 마음에 그 특히나 여자들은 이게 있거든. 로망이 있거든. 계급이지, 계급. 남자들이 외제차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듯이 그게 있어. 맞아.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야. 되지. 인테리어만 어떻게 그냥 가는 거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새 집을 그래서 보통 한번- 원래 사람들이 살려면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이번에 또 대출 관련해서도 상황이 늘었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원래는 바뀌어서 1년인가 했었지. 네. 그대를 다시 또 줄인 거지.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팔거나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이 대출을 이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라고 또 이제 그것도 따로 대출이 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 이거는 3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실제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연락을 하거나 이제 점검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3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 받은 거를 회수하고 앞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인들 만들게 하는 거를 촉발시키고 촉진시킨 거는 김현미 씨네가 걔네들 집을 많이 내놔라. 28년 4월까지 안 내놓으면 너희들 세금 많이 매긴다라고 빨리 법인으로 돌리세요 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 그렇지 유도했죠. 그렇지. 네. 그래놓고 온갖 혜택을 다 줘서 오히려 걔네들 주머니만 배만 불려주는 짓을 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지 처음부터 그거를 계획을 하고 했는지는 나중에 모르겠으나 알았대요, 나중에 나중에. 알았대. 네. 에이. 그런 다음에 지금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거 했던 거를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든지 회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하지 그랬어? 아니면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렇네요라고 해서 6개월 만에 다시 철회한다라든지 2년 반 동안 다 했으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돈을 집 뭐 빌려서 하든 뭘 하든 해서 자기네 또 집을 사 모으는 짓거리를 했었을 텐데 얘네들도 또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 그치. 이제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근데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집을 이렇게 사는 방법을 누가 이제 올려놨어 인터넷에.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만약에 이제 집을 5억짜리를 산다, 아니 10억짜리를 산다 이렇게 하면 자기 돈이 1억이 있으면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받는데 그러면 LTV가 요새 뭐 한 50 나오나? 40? 40? 그럼 4억을 받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이 집을 산 다음에 결혼할 사람 자기 여자한테 이거를 전세를 준대. 그럼 이 여자는 이 집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이 LTV에 얼마 나온다 그랬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이 1억인가 2억이 있으면 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 안 한 그치,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싱글맘 되는 거야? 애 낳으면? 애 낳으면 어떻게 애 낳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를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세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그렇게 집을 올렸는데 이번에 그거 다 막는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온 게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는 일단 표명은 했어요. 일단 규제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징수하겠다라고 근데 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게 저기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시장 감시반 해서 막 국토부든 국세청이든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 여기 부동산이 문을 닫아뒀네 뭐 휴가를 갔어요 막 하잖아. 그런 기사가 네. 그때 반짝 한 달 안 사이 막 나와. 그 다음에 다시 그런 게 없어져. 걔네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기사가 없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활동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대책 나온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이잡듯이 뒤집어서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신용만 초기에 반짝하고 기자들 따라오면은 해서 부동산 막 들어가는 장면만 몇 번 딱 그림만 나온 잘 나오네. 다음에 그림만 그치? 잘 나오네. 그 다음에는 활동을 안 해요. 이게 시스템으로 안 막으면 안 돼.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거야. 아, 근데 그런 이거 것 같은데? 주식처럼 딱 거래되는 거 주식시장처럼 거기서 매매 체결을 우리 주식 거래소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소를 정확하게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안 되면 등기를 안 해줘 버리면 돼. 지금 5만 전산으로 등기 다 돼 있는데 그걸 왜 못해? 그거를 거래량 그나마- 추적 다 할 수 있지. 그나마 6개월짜리를 이번에 매매 거래를 했으면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를 이제 허위 매물들이 있으니까 매매가 있으니까 그거를 세 달인가로 줄였지 아마? 네네. 얼어 죽을 그거 무슨 거래지 뭐니 다 필요 없고 주식시장처럼 하면 그건 공매도 되는 거잖아.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세 능력이 달에서 없나? 다시 이번에 한 달로 줄였나 모르겠어. 만약에 제한에. 신고하는 거를 줄였는데 할 수 있다고. 그게. 그거조차도 지금 만약에 줄여서 세 달에서 줄여서 한 달이라고 치면 그거를 무슨 신고하는 결국 부동산이 신고하는 거거든. 국토부에다가 그걸 한 달의 시간을 주는 것도 그렇지, 웃겨요. 웃기지. 바로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재난지원금 계좌 주듯이 부동산 계좌를 이걸로 거래를 해야지 증권 HTS 이듯이 이걸로 거래 안 되면은 등기 안 해줘 버리면 끝나. 우리나라 전산 인프라가 있다니까. 의미 있는 거야. 깜빡하네. 그 대신에 그거 하는 놈은 추진하는 놈은 살해당하겠지. 5만 조폭부터 재벌부터 서민까지 그것 때문에 다 드러나니까. 어쌔신 그림이야? 금융실명제 도입하는 것처럼. 그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만 전산화돼 있지. 여기 맞아. 데이터가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잖아. 여기 거래에 주식은 다 그렇게 대해서는. 하잖아. 똑같은데 지금 말 꺼내는 놈 죽을까 봐 못하는 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주식도 저기 아까 2, 3일이잖아요. 공매도 막 있잖아. 2,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 기간을 지금 세 달인가에서 줄여서 한 달인가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대폭 줄여서 진짜 뭐 매매 체결 후 뭐 3일 이내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실거래가 신고 필요도 없잖아. 그거 그렇게 있으면. 써버리면 되지. 하루에 수백 건을 거래를 해서 부동산이 그걸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거를 최대한 뭐 거래 체결은 뭐 3일 영업일 3일 이내 뭐 등등으로 해서 최대한 당겨놓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느슨해. 보면은 세 달에서 뭐 한 달로 줄였네,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네, 많이 줄인 것 같지만 다르더라고. 사실 뭐 공시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웃긴 거지. 원래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은 그냥 제껴두고 공시가라는 걸로 세금을 매기고 뭐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우스운 거고. 그러고 보니 우리 작년에 부동산 대책 작년 나왔을 때 뭐 공시가가 있고 공정 가액 비율이 있고 등등 계산해서 막 다 필요 없다니까. 그렇지. 그걸로 하면. 아니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전산 SI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건가? 임대사업자들 법인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많이 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 이제 6월 지나서부터는 뭐 또 바뀌잖아. 세금 자체가.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가격이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지. 아직 그러지는 또 않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출 더 안 되니까 사실 사기 힘들고 뭐 현금 있는 사람은 또 줍줍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지. 국회의원들이 몇 명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거만 딱 추진해가지고 완전 그냥 전산 시스템으로 싹 돌려버리는. 아니 저기 박주민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임대차 보호법 해서 뭐 법안 하나 올렸다가 한 20명 정도 도장 딱 21명인가? 네, 21명. 받아서 딱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계산 등등이 엉터리로 돼 있었다. 그게 영설이가 아니라 뭐야. 과거에 자기가 올린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옛날 자료를 옛날 자료를 그걸 했다가 그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 지금 이제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되게 불성실하게 이제 법안을 만든 거니까 과거 데이터 자체가 2016년까지만 나와 있고 2020년인데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 법안 같은 거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일도 없어야지. 그런 것도 다 전산화로 SI 만능 농장. 아 근데 그 기록을 다 남기는 거는 진짜 의미 있어. 기록을 다 남기면 진짜 거짓말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만.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제로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할 수 당연히 있는데 말 아. 꺼내면 죽는다고. 왜냐면 이게 다 이게 네. 올라가야 되잖아. 금융실명제 할 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야. 야 2년 뒤에 할 거니까 그 전에 다 정산해. 그렇게까지 하면 합의 보고 하겠지. 그 정도 합의는 못 보나?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지금 재난지원금 하는 걸로 봐서는 6개월 안에 끝나. 달구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다음 같은데. 시스템 2개 만들면 돼. 삼성 하나, LG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쟁시키면 끝난다고. 그러네.